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정치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민주당 내에서도 MB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분인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내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 의원님 이미 이 사면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문자 폭탄을 많이 받으신다고요? 예. 뭐 제가 평소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퇴임을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좀 부끄럽고 좀 불행한 세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네.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문자는 몇 통이 나와요, 의원님? 아이고 셀 수 없을 업무를 못 볼 정도고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중에도 전화 올 정도니까 밤새도록 전화를 주십니다. 네. 밤잠도 없으신 것 같아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지금도 오고 있고. 예. 네. 네. 자, 의원님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그래도 이게 특별 사면을 한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과 이유 뭐라고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그 명분을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약하지요. 네네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경우도 국민들께서 네. 공감대가 구축이 안 된 거고 또 본인도 사죄의 뜻을 표시지도 않았는데도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명분은 좀 비록 약할지언정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고 또 윤석열 그 정부가 이제 출범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은 좀 풀어주고 푸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이제 명분이 약한 것은 그건 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요즘 우리 국민들이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이 정한 원칙에 이제 벗어나는 것은 문제시하니까 명분은 약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정치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다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까지도 얹었습니다. MB 사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100%다. 단언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 좀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글쎄요. 하여튼 그것 또한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그럼 여야 정치인을 망라한다든가 저희 일부에서 보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도 이제 함께 이제 처리되지 않겠느냐. 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가 같이 사면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확대 네. MB 사면 외에 확대 사면은 따로 생각은 안 하셨던 거군요. 예, 그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것이 네. 국가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풀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나머지 사면 부분은
그 대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비대위 첫 회의가 어제 열렸고요. 자, 이제 쇄신하겠다 이런 다짐을 내놨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가동된 비대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려와 기대를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경우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져야 된 지도부의 일원이었지만, 네네. 이제 뭐 일관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인물을 또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곤란함, 논란 이런 걸 좀 피하고자 부득이했다는 현실론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그 한계에 대한 우려와 또 일정 부분 새로운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됨으로써 이제 국민의 뜻과 민심과 유리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적 기준에 맞는 그런 당의 그런 행로를 정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한계도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대선은 끝났고 선대위는 해단했습니다만 이 구선대위 내부 일원이 지금 이 의원님에 대해서 배신자다, 비대위가 축출해야 한다, 좀 과격해 보이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뭐 우세하죠. 예. 그 이런 말은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내부 총질이다. 아, 책임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뭐 한두 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네네.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그 국민적 민심, 특히 정권 심판론이 팽배해 있는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나 또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데 네. 그 근원은 내로남불, 오만불손 또는 말과 행동이 틀린 위선적인 거 네네. 이런 것들이 한 몸체로 작용을 해서 국민적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엄청 지금까지와 예. 다른 정반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또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한 불편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뭐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면서 배신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 배신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네. 쇄신을 하려면 자아 반성하고 자아 성찰해야 되고 자아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네. 불편하지만. 라임이 많네요. 배신한 적은 없으시고 쇄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다. 네. 자, 지금 뭐 이 의원님 말씀은요. 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금 패배한 5일 전을 보지 말고 지난 5년을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내로남불, 오만불손, 표리부동 이걸 다 지적을 하셨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이제 패배한 게 바로 이제 직전인데 6일 지방선거가 또 막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또 패한다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테니까 좀 이 남은 기간 어떤 전략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공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특히 국민이 신뢰를 잃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딱 잡아떼고 뭐 거짓말하고 말과 행동이 틀리고 또는 뭐 남에 대해서 비판은 날새기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엄청 관대하다. 네. 뒤편 내편 가리면서 진영 논리로 거기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그리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그 정반대의 행동을 계속 축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하루 이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전공법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꾸준히 오래가야 될 문제라. 지금까지 허물어뜨린 것에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제 비대위 내에 젊은 비대위원이죠. 권지웅 비대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책임을 맡았던 책임 있는 인사는 지방선거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어쨌든
주요 정책의 실패라든가 민심을 이반한 데 그 결정, 집행하는 데 주요 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고 대선 패배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내부 총질 책임론이 오가기도 하고 또 이제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47.8%의 표를 모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대위에서 역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여기는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그 당대표 또 지도부가 다 총사퇴할 정도로 대선 패배를 한 그에 있어서 네.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힘든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구설이나 의혹을 공격을 당하면서 이재명 후보 자신도 많이 힘이 많이 빠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좀 더 그 방전된 것을 기운을 차리고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될 때다라고 생각되고 당이 자꾸 그거는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독을 끼얹는 격이다. 네네. 두 번 죽이는 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심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네. 지금 써먹기 좋다고 당장 가서 지방선거용으로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당에는 도움이 되고 후보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선 결과가 워낙 초초박빙의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이제 아직 그 이재명 후보가 젊고 그러니까 이제 차기 또 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재수할 때와 같은 코스를 가지 않겠느냐. 그럼 오는 8월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로는 당연히 본인의 그 뜻과 역량 또 국민적 그런 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앞으로 기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여기에 조급증을 내서 자칫 이렇게 서둘르다가는 오히려 패착을 낼 수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행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비춰볼 때 별로 네. 달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지금은 자꾸 거론하는 게 그게 무엇이든 좋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신을 추스릴 시간을 갖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초대 총리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 이거 보도되다 보니까 뭐 찔러보기다, 사실무근이다. 지금 이제 인수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워낙 그 관록 있는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이 가능성 진짜 없는 걸까요? 저는 그 뉴스를 어제 보고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서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그 윤석열 당선인 쪽이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절되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양이 되면서 네네. 또 문재인 정부의 경륜과 시행착오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의 과도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네네. 방안으로 좋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양측이 다 부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뭐 부인만 하지 말고 한번 노력을 네.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크게 대승적으로 여야 간에 협치한다고 그랬는데 협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공조를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좋은 아이디어다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네. 어제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떡 먹을 사람 생각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안철수 만약 차기 총리 내정이라면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철수 네네. 만약 총리 내정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런 걸 뭐 생각을 안 해봤지만 저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 본인이 완주한다, 네. 단일화 제안했다, 철회했다, 또 뒤엎고 정적적으로 심야에 뭐 합의했다 이런 네. 과정이 네. 국민들에게 저는 허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일방 지명을 하면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임명 그렇죠. 동의권이 있습니다. 네네. 그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뜻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리 인준을 받으려면 안철수 전 후보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자, 짧게요. 이게 시간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나 뭐 과오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이 국무총리를 수행하려면 대국민 신뢰가 구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신뢰를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직이 수행이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거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소모적 논란을 하면 윤석열 당선인한테만 손해입니다. 네네. 출범도 늦고 정부 조직 법안도 장기간 표류하게 될 네네네.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타협책이 있습니다. 타협책을 한번 모색하든지 네. 아니면 뒷전으로 좀 밀어놓든지 더 산적한 국가 현안과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런 문제 가지고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급선무는 아닌데 괜히 이제 국정을 느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인수위에서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